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지원 선생입니다. 자, 선생님의 해설 강의 기다리셨죠? 그리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 푸는 동안 선생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지 라는 생각하고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찍어주셨는데 점수 안 나와서 속상한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자, 선생님은 앞으로 또 9월이 더 중요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더 중요한 수능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번 여름의 6월 시험은 우리가 요선에서 우리가 일단락 짓도록 우리 약속합시다. 우선 일단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라는 얘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여름의 시험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모의평가였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의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한 달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자,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 나온 것이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3개월 뒤에 9월, 그리고 또 2개월 뒤에 수능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학생들은 절대로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전범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 되면 분명히 전범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나 준비하실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 것, 또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 반드시 여러분들의 등급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해설 강의 선생님이 좀 넋두리가 길었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201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나형 브리핑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본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TCC로 더 자세하게 문항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학습법도 TCC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빠르게는 내일 입시 설명회가 있고, 또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또 선생님의 방송이 또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많은 여러분의 6월 시험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수학원과 미적분과 통계, 수학원 20문항 출제됐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통계가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15개, 15개로 이제는 정확하게 반 등분이 될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적분법,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나형 보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남은 3개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난이도를 보자면 작년 2012학년도 여러분의 수능시험 문제하고는 비슷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형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만점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나형은 조금 더 작년 여름 수능보다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한두 문항 정도가 더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우리가 6월까지는 기본 유형과 대표 유형을 정리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만점에 도전하는 의미로 조금 더 고난이도 문항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년 여름에 6월보다는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N수행 학생들은 느낌이 아마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N수행 학생들이 6월 여름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글쎄요, 너무 많이 지쳤나?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학생들이 꽤 됩니다. 사실 제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학교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자, 이런 여러분 재학생과 N수행 학생들의 좀 차별화 부분을 좀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좀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TCC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난이도 문항은요, 글쎄요, 선생님이 짚은 여러분의 이 문항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따끈따끈한 여러분의 등급 컷을 보니까 지금의 나형 같은 경우가 92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4점짜리 문제 2문제를 틀렸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이 고난이도 문항에서 2개를 틀려서 지금이나 간당간당 턱걸이로 1등급이 되어 있는 학생들 계시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1등급이 안 됐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1등급이 됐다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사이트마다 쫓아다니고, 자, 이런 일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는
만들지 맙시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만점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점수보다 기대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BS 연계율은요. 사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늘 일어 보도자료에 의하면 70% 연계율을 지켰고 사실은 이거보다도 생각보다는 더 연계가 된 것으로 선생님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EBS 여름에는 책에서만 나왔다라기보다는 EBS 여름에는 수능 특강의 교재의 특성상 워낙에 교과서적인 필수 문제가 주를 이루는 문제집이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느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딱 의도하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쉽게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이 1등급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시험지 딱 피셔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1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풀어나가는데,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지 않고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도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풀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1등급이 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여러분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적으시면서 맞춘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풀이 과정과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잘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르구나.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네. 아, 이렇게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었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러미의 1번 문제. 자, 2점짜리 문제 3개의 문제. 아마 연달아서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문제는 바로 로그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로그 2로 묶어서 아마 진수끼리 이렇게 곱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3, 3 없어지게 되고 정답은 2가 됐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나보고 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갖다 구하라. 아마 선생님한테 공부한 학생들은 모든 성분의 합을 갖다 구하라는 퀘스천이 나왔을 때는 조금 다르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A라는 행렬의 성분의 총합을 구하고 B라는 행렬의 성분의 총합을 구해서 연산한다. 자, A라는 행렬의 성분의 총합은 3입니다. 자, 그리고 B라는 행렬의 성분의 총합은 역시 3이지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3 플러스 2, 3은 6이라서 답은 9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B라는 행렬을 직접 여러분이 계산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이 방법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로 갑니다. 아주 간단한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자, 뒤에 따라 나온 2차 함수, 연속함수예요. 당연히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요. 따라서 x값 대신에 0을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정답은 3이라서 답은 3번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기분 좋게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선생님은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자, 이 행렬을 갖다 우리가 인접행렬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인접행렬의 성분 중에서 0의 개수를 갖다 구하시오 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갖다 보시면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따라서 인접행렬을 갖다 우리가 만들게 되면 모든 여러분의 성분이 자, 6차 정사각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보고 지금 얘라 문제에서 물은 것은 바로 0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문제에서 1의 개수 구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인접행렬의 성분은 반드시 1 아니면 0이라고 보여질 때 전체 성분에서 1의 개수를 뺀 건 나머지는 다 0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아주 문제가 쉬웠을 텐데, 설마 여러분이 이 인접행렬을 다 만든 학생은
아마 생각보다는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여러분 시험지 보면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성분 36개 중에 1의 개수는 몇 개냐? 1의 개수 구하는 방법 우리 배웠어요. 유별난에서도 있었고 EBS 수능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별표 쳐드렸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보시게 되면 바로 선분의 개수가 바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 이 인접행렬의 성분 중에 1은 몇 개가 있느냐? 바로 이 선분의 개수 8에다가 2배 한 것만큼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인접행렬이 주어지고 이 인접행렬 안에 들어있는 1의 개수를 딱 절반으로 나눈 것이 그래프의 바로 선분의 개수다. 이런 영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었거든요. 자, 그러면 36에서 28의 16을 빼니까 답은 20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였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정답은 얘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인접행렬 안 만들어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으로 우리 가봅시다. 자, 이 5번 문제가 바로 그 유명한 미정계수 결정하기예요. 자, 이 미정계수 결정하기 먼저 첫 번째,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는 스텝이 똑같다 했었죠.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1번, 얘는 반드시 0분의 0꼴일 것이다. 왜? 분모 x값 대신에 1을 갖다 대입하니까 0이 되었다면 분자도 0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분자에 있는 2차 함수니 x값 대신에 1을 갖다 대입하면 1 플러스 a는 0이다. 따라서 a값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셔서 인수분해해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원인 인수가 소거가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분모 미분 들어갑니다. 자, 미분하면 1이 되겠고, 자, 분자 미분 들어갑니다. 자, 2x 플러스 a니까 a값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1을 갖다가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이라서 1이다. 얘가 b다. 자, 그러면 a값과 b값을 더하게 되면 답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답은 얘라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반갑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자,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자, 이 불연속 함수 여러분 나온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누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용에는 약간 그래프가 바뀌어서 또 나왔거든요. 자,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불연속 그림입니다. x 이퀄 어디에서 끊겼죠? 0에서 끊겼고 x 이퀄 여러분 1에서 끊겼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불연속점이 있는 이러한 그래프에서 자, 이 두 개의 극한값 구해서 더하시오. 너무 쉬웠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왼쪽, 즉 좌극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극한 값은 왼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점점점 2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는 x가 한없이 1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입니다. 자, 1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정답은 얼마?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와 1을 갖다 더하면 정답은 3이 되는 아주 간단한 답은 5번이었네요. 자,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여러분들 딱 마음가짐을 갖고 정리하셨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번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 유형은 우리가 끝장을 내자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외적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자, 꼭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던 문제. 자, 우리가 관계식으로 바로 가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관계식으로 가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 P가 무엇인가 그리고 T가 무엇인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찾아내라. 자, 그러면 P는 여러분의 문제에 나와 있듯이 뭡니까? 증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는 바로 뭐냐? 온도지요. 용기 속의 온도. 자, 문제에서 묻습니다. 용기 속의 온도가 15도씨일 때 포화 증기압을 P1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대입하겠죠. 로그 여러분의 무수는 P1은 8.11
마이너스 하시고 t가 바로 15도씨일 때 그랬으니까 t값 대신에 15를 갖다 대입하면 235에다가 15를 더하면 250이 되겠죠. 분의 175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5도씨일 때 포화 증기압을 P2라고 해라. 자, 이 관계식 선생님이 그 윗줄 라인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1합니다. 무슨 2? P2는 8.11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T값 대신에는 45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45가 들어가면 여기가 280이 되고 분자는 1750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하고 아마 똑같이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P1분의 P2가 되려면 이 두 개의 조건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느냐.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뺀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쵸? 이 두 식을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 여러분 좌변은 로그 하시고 P1분의 P2가 되겠죠. 로그 쉽게 뺄셈 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8.11에서 8.11을 빼면 없어지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여러분이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8분의 175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00 털고 25분의 175 이렇게 하면 정리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요거 통분해서 정리해 보니까 얘가 4분의 3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P1분의 P2는 이제 로그만 베끼면 정답. 따라서 P1분의 P2는 답은 10의 4분의 3승이겠다.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3번이었던 가나형 공통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수능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외적 관련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 점수 하락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 되느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매년 출제되는 패턴이 똑같고요. 식 정리하는 것조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네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를 갖다 보시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수열 AN에 대해서 BN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일 때 나보고 B3분의 B6의 값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면서 B6를 B3로 나눈 이것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이 느낌이 왠지 이 BN이라는 수열도 혹시 등비 수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AN을 잠깐만 봅니다. 여기서 AN을 갖다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1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수열 AN은 1 곱하기 2의 n-1승이라서 2의 n-1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 일반항 AN을 갖다 구하는 게 첫 번째 알고리즘의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요. BN을 갖다 우리가 구해보자. 자, 그러면 BN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여기다 N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하면 2의 N승이 되고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시고 AN의 제곱이니까 2의 N-1승의 제곱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BN은 2의 2n승이 되고 마이너스 하시고 2의 2n 마이너스 2승이 된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2의 2n승으로 뽑게 되면 가로하시고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무 빠른가요? 2의 2n승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2의 2n승이 나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BN이 4분의 3 곱하기 2의 2n승 즉 4의 n승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BN을 딱 보는 순간 n에 관한 지수식이면서 상수항 없다. 따라서 이 BN이라는 수열 또한 역시 등비 수열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B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은 n값 대신에 몇을 대입한 거죠? 1을 대입하게 되면 4가 돼서 약분되면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바로 미시결정지수입니다. n 밑에 있는 바로 2의 제곱인 4가 공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므로 이제 마지막 알고리즘 세 번째 단계는 B3분의 B6는 무엇을 묻는 것이냐.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따라서 이 등비 수열의 공비
3개 차이가 납니다. 답은 R의 삼승 구하라는 거고요. R값 아까 전에 4를 보셨거든요. 답은 4의 3승. 정답은 64가 됐겠지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하셨어요? 자, 먼저 AN을 선생님이 일단 구했습니다. 그리고 BN을 직접 구해보니 얘가 바로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되더라.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비 찾아내는 거 진짜 우리가 유별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와서 아, 이 수열은 등비수열인데 B3분의 B6 B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6에서 3을 갖다 뺀 바로 3만큼 공비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4의 3승에서 64.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박혔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오리지널 함수에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바라볼 때 선생님이 요령 말씀드렸어요.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는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따라서 아, 얘는 치환을 해서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x-2를 t라고 치환해 준다. 이게 첫 번째 1단계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얘는 어떻게 변신하게 되느냐? t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x-2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얘는 말이죠. 여기 x-2가 있으니까 이 x-2는 통째로 t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자리에다가는 x는 t 플러스 2니까 얘는 t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2는 우리가 t라고 치환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얘가 4에 수렴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는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얘를 알파라고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되겠네요. 2단계는 자, 요렇게 해서 얘가 알파에 수렴한다. 그렇죠? 자, 여기 t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나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거나 틀은 똑같기 때문에 자, 알파에 수렴할 거고요. 여기 t 플러스 2분의 1은 t값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에 수렴하게 돼서 얘가 4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알파 값은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갈게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10번 문제 우리 유별난에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전주 EBS 수능 특강할 때 선생님이 미적분과 통계반에서 이 문제를 별표 쳐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었어요. 세상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가 FT와 GT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에 또는 이러한 점들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속도의 부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P라는 점에 먼저 속도인 VP를 일단 구하자. 그러면 4t-2가 되겠고 그 다음에 VQ를 갖다 구하시게 되면 VQ는 2t-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단계 반대 방향이다. 그럼 얘가 양일 땐 얘가 음이고 얘가 음일 땐 얘가 양이라는 얘기. 즉 다시 얘기해서 두 개의 부호가 정반대라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한 방에 우리가 수식을 쓸 때 아, 두 개의 곱은 무슨 수다? 음수다 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어요. 2차 부등식이니까 아, t의 범위 답이 낄 것 같고요. 자, 이거 0 만드는 t값 2분의 1. 요거 t값 4기 때문에 2분의 1과 4 사이가 되겠다. 절대로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바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얘라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A1이 지금 이런 문제에서 2라고 그랬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우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랬구나. 뭐 이해가 돼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자, 이것의 합이 3분의 1일 때. 자, 우리가 시그마 연산할 때 시그마 뒤에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부분 분수로 갈라져야만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부분분수 공식들 모든 학생들이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부분분수 공식을 좀 특별하게 해석을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하시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 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b-a를 이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공식을 바라봐봐.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b-a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니 꼭 한번 분수식이 나오면 뒷식에서 앞의 식을 뺀 차가 분자에 올라가 있게 되면 얘가 바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갈라진다라는 이 공식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자, 이런 것을 얘가 묻는 문제에 선생님의 실수담을 얘기하면서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 한번 와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이었다면 이 뒷식에서 앞의 식을 뺀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가 AK 플러스 1이다. 당연하죠. 첫째 항부터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쫙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한 걸 쏙 도려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달랑달랑 AK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 맞아요. 즉 뒷식에서 앞의 식을 뺀 차가 분자에 올라가 앉아 있다를 보자마자 우리 학생들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가로하시고 바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봤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 이러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은 아직 복습이 좀 덜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와, 신나게 깨야 되겠다. 자, 그러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더하기 S2분의 1 이러면서 없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 S10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까지 정리가 되면서 결국 S1분의 1은 무엇이냐? S1은 바로 A1과 같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진리죠.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당연히 첫 번째 항이다. 답은 여러분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남게 되고 얘가 바로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S11분의 1은 요거 넘어가게 되면 6분의 1이 되겠죠. 자, 결국 S11은 얼마가 된다? 6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몇 번? 1번이 되겠지요. 어때?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지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워낙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별난 쇼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고 이번에는 6월 시험 대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우선 놔두고 하위권 문제랑 또 예를 중정도 되는 문제들만 다시 한번 복습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그게 딱 적중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고요. 고난이도 문항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 때는 분명히 변별력 있는 그림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유별난 쇼 아마 자료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꼭 하반기에 복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SN의 종합을 구하시오. 자, 우리 프랙탈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 즉 넓이의 합을 갖다 구하라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프랙탈 기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얘는 시그마를 깨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땡땡땡이 되고 얘는 당연히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S1에 의해서 답이 구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S1을 구해야 되는데 S1은 바로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갖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여기를 갖다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도려내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3이라는 길이를 2대 1로 내분했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이 길이는 2가 되고 이 길이는 1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 길이가 1이라면 이 길이 또한 역시 1이 될 것이고 이 길이 또한 역시 1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중심각만 알면 되는데 이 중심각은 60도가 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자, 얘가 여러분이 60도가 되면 이 삼각형은 바로 정삼각형이 됩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당연히 여기가 60도가 됐을 거예요. 끝났네요. 자, S1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세타가 바로 60도니까 3분의 파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하시고 정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됐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공비를 구하겠다. 자, 일단 닮은 비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닮은 비는요 외형으로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S1이 그려줬던 가장 원판의 한 변의 길이는 3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그림이 그려지는 자 겉테두리에 있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자, 3이 2가 되었어요. 따라서 닮은 비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넓이의 종합이니까 나는 넓이 비를 알아야 되겠다. 넓이 비는 9분의 4가 됐겠죠. 자, 이 9분의 4와 이 첫째 항 들어다가 공식에다 대입하면 끝. 자,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S1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정리하시게 되면 1에서 9분의 4를 갖다 빼면 9분의 5겠죠. 자, 통분하시게 되면 9분의 5분의 여기는 12로 통분이 되겠고 여기는 2파이가 되겠고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어요. 자,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정리 들어가면 4, 5, 20분의 자, 요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3이 6파이 마이너스 3, 3은 9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보기선상에서 아마 답 찾으셨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우리가 프랙탈 기하 문제까지 워낙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장담합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로 가시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도 봤습니다. 바로 3차 함수가 나왔고 폐구간 1과 4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0이다.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 2를 이용하는 문제고 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정리 2에 의해서 반드시 경계값과 극값 중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단계 얘를 일단 미분하셨어야 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고 이퀄 0 만드는 x값이 0과 2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0은 이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은 극값을 갖는 곳이긴 하지만 소외시켜 주시고 2만 따져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fx라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의 정리 2에 의해서 경계값인 f1과 f4 얘가 경계값이고 그 다음에 x 이퀄 2에서의 함수값 극값 자, 이렇게 세 개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입해 주면 되겠죠? 1을 갖다가 여러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1을 갖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죠?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여기가 a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얘는 a 플러스 16이 나오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면 이 세 개의 값 중 제일 큰 값이 바로 최대값 따라서 a 플러스 16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바로 a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다. 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그랬으니까 더하시게 되면 2a 플러스
12가 문제에서 20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a는 넘어가면 8이라서 정답 a값 4가 나오겠네요. 자, 보기에서 4가 있는 보기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그림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잘못 이용하신 거라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fx를 미분하게 되면 결국 a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a가 이런 2차나 1차 앞에 a가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갑자기 4점짜리 문제로 점프하게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주의사항 아마 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수능에 9월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유형에 대해서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고요. 자, 이제 선생님은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나용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S가 있어요. M바하고 나와 있는 집합의 표현법이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일단은 이 조건제시법에 맞는 M이라는 여러분 행렬을 즉 원소를 쭉 나열하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시면요. 자, 이 S 안에 들어갈 원소는 M입니다. 얘가 원소고 뒤에 들어가는 조건이 얘예요. 얘가 조건이죠. 자, 이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살펴보니 m의 제곱 이퀄 m이다.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m의 제곱 마이너스 m은 영행렬이다. 자, 2차 행렬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했어요. 2차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무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m이라는 행렬은 무지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이 m이라는 행렬들이 이 안에 원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s라는 집합은 무한 집합이 되는 것이요. 바로 영인자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 방정식을 푸는 스킬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m이라는 행렬이 k꼴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가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를 쓰는데 m을 A, B, C, D라고 쓰시고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에 의해서 바로 A 플러스 D는 당연히 m 앞에 있는 개수에 보호바꾼 거 1이 될 것이고 AD 마이너스 BC는 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m이라는 행렬이 K 이꼴일 수도 있다. 이러면 인수분해에서 0 때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m으로 우리가 묶어주게 되면 가로하시고 m-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되겠죠. 자, 즉 m이라는 행렬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행렬과 또 하나는 단위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S라는 여러분 집합의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이제 보기로 들어가시면요. 먼저 기억을 봅니다. 자, 과연 얘가 S의 원소냐? 이 문제를 제대로 출제자의 시각을 판단을 못한 학생들은 정말 이거를 갖다가 제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선생님처럼 접근한 제대로 이 문제를 해석한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아, 얘는 K꼴이 아니다. 그렇다면 A에다가 D를 갖다 더한 것은 1이 되고 아, E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더한 게 1이다.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다. 즉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S라는 집합의 원소겠구나. 그래서 기억을 맞추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A가 S의 원소다. 다시 얘기해서 이 스타일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아이다. 그런데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리 와 보십시오. M이라는 행렬이 K꼴이 되면 K꼴이 안 되면 즉 AD-BC가 0이 되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M이라는 행렬이 K꼴이 안 되면 역행렬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M이라는 행렬이 K꼴인 아이들 중에 2명이 있는데 영행렬은 역행렬이 없고 단위행렬은 역행렬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요 2차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M이라는 행렬 중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아이는 유일하게 딱 하나. 그게
그게 바로 단위행렬이었던 겁니다. 지금이라 그 이야기를 묻고 계신 거죠. 맞다. 그래서 니은까지도 편안하게 옵니다. 즉 이 문제를 쫙 풀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기억 니은이 이걸 이렇게 풀 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요. 이 디귿 보기에 대한 포맷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즉 원소이면 원소냐, 그렇죠? 이런 원소이면 원소냐는 이러한 명제가 참인지를 판단하실 때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A 플러스 단위행렬이 S 집합의 원소이려면 이 집합의 바로 조건이었던 예, 즉 A 플러스 2의 제곱은 바로 누구? A 플러스 2였었어야 된다. 그러면 A의 4승은 S의 원소냐? 다시 얘기해서 A의 4승을 M자리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자, 선생님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A 플러스 단위행렬이 S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그래서 이 A 플러스 2를 요 M자리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요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나는 지금부터 이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단위행렬 제곱이다. 자, 요거 전개하시면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A 플러스 2야. 자, 그래서 없어지고 넘어가면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되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의 4승의 제곱이니까 A의 몇 승? 8승. 이 A의 4승이 되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의 제곱이 마이너스 A면 A의 8승이 A의 4승이니? 요게 된다면 얘가 참인데요. 자, 요거 양변에 똑같이 4승 4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의 8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A를 4승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4승하면 플러스니까 A의 4승이 되는, 즉 얘면 이게 맞습니다. 즉 그래서 원소이면 원소냐라는 형태가 나오면 얘를 저 조건제시법의 조건에다 대입하고 조건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명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진위 여부를 판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디귿 또한 역시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기억하고 니은까지 괜찮았다가 좀 디귿이 좀 힘들었던 학생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진짜 기출문제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인데요. 우리 1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1이 이고 SN이 이거고 AM 플러스 1이 이거다. 얼마나 어려우면 박스 채우기로 냈겠는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이 문제는 어차피 출제자한테 주도권이 있으니 출제자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갓박스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갓박스로 가보세요. n이 2k가 되면 여기 n이 2k 마이너스, 즉 홀수냐 짝수냐로 이것을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생각은 아마 학생들이 거의 못 하실 겁니다. 자, n을 2k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a의 2k는 네모 박스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에 a에는 am-2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a의 2k는 즉 짝수항에 대한 정보인데요. 요 m-2와 요 n과의 간격이 2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2개 차이가 날 때마다 1씩 증가한다는 얘기이므로, 즉 a의 2k도 역시 등차 수열이다. 요식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1이다. 그리고 첫째 항은 A2예요. 그쵸? K값 대신에 1을 갖다 대입하면, 그런데 A2가 앞줄에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A2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당연히 K가 될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래서 K가 됐구나. 그러면 갓박스에는 다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K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요 납박스만 맞추면 되는데, 납박스는 n이 바로 몇 K일 때
EK일 때예요. 자, 이 SN에 대한 정보는 바로 그 앞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앞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컨대 이렇게 되겠죠. N 대신에 EK를 대입하게 되면 S의 EK는 A의 EK 곱하기 A의 E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난 A의 EK가 K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EK 플러스 1은 아까 전에 A의 EK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바로 이것의 다음항입니다. 얘는요. 따라서 얘는 K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K 플러스 1의 바로 다음항이거든. 따라서 납박스에는 K에 가로하시고 K 플러스 2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요. 자,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문제를 직접 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이 중간 내용을 이해하는 이런 문제.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던 옛날 여러분 스타일은 요즘에 많이 안 나온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가를 FK라고 하고 자, 나를 GK라고 했을 때 문제는 F6 플러스 G7 이걸 갖다가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F6는 자, 요 값박스 따라서 K값 대신에 6을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G7은 이게 바로 납박스란 말이죠. 따라서 K값 대신에 7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7 곱하기 9가 돼서 자, 얼마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69가 되겠네요. 그쵸? 63에다가 6을 더하니까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부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제 다음 여러분들의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